안녕하십니까, 홍용락입니다. 김정은이는 나이가 아직도 굉장히 어립니다. 그런데도 핵무기를 가지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중국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보다 더 많은 몇십 배 강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원자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원자력을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소위 탈원전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원자력을 없애는 게 결과적으로 핵불구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MBC에서 기자로 30여 년 가까이 있었고 MBC 자회사 대표까지 하고 지금은 탈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 공동대표를 하시는 조기영 대표를 모시고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저희한테 구독을 눌러주시고 옆에 종 모양 있습니다. 그 설정까지 눌러주셔서 저희들 이런 얘기를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전달받아서 좀 여러분들이 시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기영 대표하고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탈원전 반대 운동 때문에 여러 가지 골몰 하십니다. 예. 저기 보니까 서울역 앞에서 서명 운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모여서 다 집회 시위도 하시고 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런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2011년도에 후쿠시마 그 원자력 사고가 터지자마자 1368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또 그래서 2017년도에 이런 그 사고가 없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탈원전을 하겠다. 네. 문 정권의 그 대통령이 앞장서서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한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2011년 3월 달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1368명이 죽었다. 예. 그만큼 위험하다. 이렇게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탈원전을 한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나 참 웃기고도 한심한 일은 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 숨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아, 그 예.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영어로 1300 리얼리네, 리얼리.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그때 그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1368명.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대통령이 1368명 거짓말합니까? 그렇죠. 1368명의 숫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그 원전 주변에 살던 주민들이 대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노약자들이라든지 병약자들이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숨진 사람들을 다 세봤을 때 1368명이었다. 이 이야기지. 원자력 발전소가 뻥 터질 때 그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이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 이후에도 계속 그걸 근거로 우리가 그때 고등어도 지금 그쪽에서 일본권 먹지 못하게 해가지고 네. 우리가 그런 그 난리를 치고 그다음에 거기 사람이 많이 죽었다 소리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탈원전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지금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원전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엊그제 그 원전 수주 못하고 이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그거 원전보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그걸 수주를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게 대통령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었는데 정말 지금 감당이 안 될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랬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국민을 속여가면서까지 하는지 아까 대통령 일단은 머리가 뻥끗하다. 일본 말씀 죄송합니다. 머리가 좀 안 돌아간다. 네네. 사리 판단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의 네. 주변에서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몰고 가는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탈원전을 함으로써 네.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다. 네. 뭡니까? 주변 사람들? 예. 네. 탈원전을 하면서 네. 그 대체 수단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해야 된다. 네.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늘에 숨은 586 운동권 출신 정치 건달들이다. 대표님, 저희 방송에 그래도 대표님도 30년 동안 MBC 기자를 하셨고 저도 SBS에서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방송이 팩트를 중심으로 하는 방송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 굉장히 좀 획기적인 말씀인데 좀 구체적으로 아시는 걸 얘기를 해주셔야지 보는 시청자들이 납득이 될 건데 좀 해줄 수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누굽니까,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공사 업체 가운데 가장 큰 업체가 예. 녹색 드림 협동조합입니다. 들어봤습니다. 예, 협동조합의 그 대표가 허인회 씨고요. 옛날 운동권이었죠. 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장. 같은 동지였죠. 아, 이 허인회 대표가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임종석 씨였고요. 예. 물론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이었죠. 지금도 시장입니다만은. 그건 얘기. 예. 그때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원자력 발전소 하나 줄이기 태양광 발전 시설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 실제로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를 한 업체가 녹색 드림 협동조합이었고요. 허인혜 씨가 대표. 예. 이 허인혜 씨가 그 협동조합을 내세워서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를 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대고 내가 태양광 발전 시설 할 테니까 보조금을 주십시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임종석 부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박원순 그때 서울시장이 부시장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서울시장이 후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예. 이렇게 서울시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수십억의 태양광 발전 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예.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예. 탈원전을 했다. 예. 신재생 에너지가 반드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허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다. 그렇죠. 이렇게 느끼겠죠.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네. 탈원전 잘 됐다, 옳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늘려야 된다고 얼마나 개나발을 물었습니까? 그렇죠. 예? 네. 태양광 발전 시설을 늘려도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는다. 얼마나 떠들었어요. 전 이름도 분명히 기억합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죠. 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하면은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산업이 세계 선두를 달리게 된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늘리게 되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 경제가 발전된다. 웰크님. 자, 예. 봅시다. 예. 탈원전 선언한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여의도 면적의 수십 배에 달하는 면적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였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에서 생산한 패널이 얼마나 됩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들은 모두 다 도산했습니다.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태양광 패널과 가격 경쟁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 멀쩡한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 나름대로 조그맣게 잘 운영하던 태양광 업체들이 다 죽었어요. 예.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입니다. 예. 실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예. 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거짓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예. 예, 국민들을 오도한 것이죠. 예. 전기요금 안 오른다고요?
전구요금 안 오를 수 있습니까? 한전이 지금 저렇게 적자가 나는데 언제까지 그 적자를 그대로 깔아뭉갤 수 있겠습니까? 한전이 뭐 1분기 영업 적자가 거의 7천억 가까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요번에 뭐 어쨌든 또 그 이사들이 그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거를 전기값 올리는 걸 일단 반대를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처럼 그 태양광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 패거리들 먹고 살게 돈 벌게 태양광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탈원전을 했다는 게 또 하나의 이유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떤 그 영향력을 그 탈원전을 하게 영향을 미친 어떤 그 뭐 조직이 있다는데 그건 조직이라고 하면은 뭐 약간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캐톨릭 교도라고 하는 것은 뭐 널리 알려진 캐톨릭 사실이죠. 신자, 예. 네네네. 저는 그 소문에 의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그렇죠. 예, 2015년도에 그 캐톨릭 주교단에서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를 폐쇄해라. 음. 설계 수명이 지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이런 식으로 탈원전 운동을 선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2015년 얘기했는데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주교단의 뜻대로 원자력 발전소 더 이상 더 이상 짓지 않겠다. 탈원전하겠다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교단의 뜻이 이 대한민국 탈원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너무 견강부회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나한테 묻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지난 5월달 지난달이죠. 주교단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서 예. 북한에게 식량 지원을 해라. 예. 먹을 걸 가지고 뭐 주니 안 주니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 어떻습니까? 지원하고 문재인 있죠. 대통령이 예.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겠다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까? 안 되니까 우리 직접 못하니까 외국의 어떤 구호단체를 통해서 지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주교단의 뜻을 그 이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방법을 찾아낸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예. 이런 것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캐톨릭 주교단의 뜻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뭐 개인 문재인이가 자기 그 믿는 종교의 지도자한테 영향받는 거는 뭐 네. 있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그 국가의 대통령이 참 그런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국가는 뒷전이라는 얘기고 국민은 더 뒷전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한번 그래서 자료를 아까 찾아봤는데 캐톨릭 주교단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캐톨릭의 보니까 일반 성도 중에 이계성이라고 대한민국 수호 천주 교인 모임 공동대표가 계시는데 이분은 탈원전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뭐 반대 운동을 하고 같이 어떤 문정권의 어떤 그 실패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또 자기네 캐톨릭 내에서도 이런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국민들 전체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주교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저버리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근대 국가의 기본은 정교 분리입니다. 그렇죠. 정치는 정교고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입니다. 예.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책 결정을 하는데 종교 지도자의 말에 네. 영향을 받느냐?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앞에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참 그런데 지금 이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 탈원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봤습니다만 사실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가 그 15년 동안 20년 동안 몇 조 원의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비를 하고 원전을 시설을 정비를 하고 이런 기회를 이 문재인 정권이 국내 탈원전을 하지만 외국에는 수출하겠다는 이게 어불성설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우리 국내에서 기술이 그 탈원 원전을 안 만드는데 외국에서 왜 받습니까? 애들 어린이 삼척동자도 진짜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코미디죠. 코미디를 하고 네, 있는데 네. 또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아르헨티나가 어디 가면서 체코에 뭐 들렸다는데 그 명분이 체코에서 원전 수주했다는데 그것도 지금 다 깨지게 생겼고 또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깨지게 생겼고 다 이렇게 지금 결과적으로 탈원전을 해가지고 지금 국가 이익에 전부다 망조가 되는 이런 상황을 하면서도 계속 탈원전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지금 우리 조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판단 능력에 어떤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또 주변에 그 자기네 떨거지들 먹여 살리느라고 먹여 살리고 그 사람들 입마이 포켓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세 번째는 자기가 믿는 종교의 그 주교단의 입김에 의해서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대통령입니까? 참 한심한 일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조 대표님은 지금 뭐 그 탈원전 반대 운동을 이렇게 극렬하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는 또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뭐 네. 기자로서 그것도 그 지금의 친문재인 정권하고 그 유착돼 있는 MBC에서 예. 그 30년 동안 이제 기자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깜짝 놀란 게 우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1368명 저도 지금 각인이 돼 있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발표나서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하면 안 된다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죠. 그렇게 논리를 폈는데 우리 언론에서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예, 참 저도 예. 너무나 아쉽고 그 답답한 노릇이어서 후배들을 후배들을 만날 적마다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현재 언론이 너무 알아서 기는 스스로 기는 이런 풍토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소위 언론의 기생정신, 기생정신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정말 안타까운 게 저도 뭐 명색이 끄트머리 방송 출신이다 보니까 그 선배님 우리 조 대표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탈원전의 어떤 이 무모함 이런 문제를 참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언론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청자들의 그 판단, 국민들의 판단도 흐려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네.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예. 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죠. 그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네. 돌려서 말하다 보니까 그런 엉터리 논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그 정권이 돌아서게 만들어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그렇죠.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네.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이 길로 계속 가다 보면 막다른 길이 나오게 됩니다. 진창길이 나오게 됩니다.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낭떠러지를 만나게 됩니다. 언론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왜 말을 안 하는 겁니까? 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언론인들 지금 뭐 저희도 뭐 그 중에 속한다만 바른 말 하고 삽시다. 그리고 각성합시다. 기생정신 어디 정권에 붙어서 하는 그런 기생정신을 이제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조기영 대표님 만나서 탈원전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도 이렇게 종종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얘기하는 팩트를 얘기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나기 전에 구독 그다음에 설정 눌러주셔서 저희들 더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